그들은 명성,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의 칼 아래서 내린 한 가지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선망받는 스타였고, 어떤 이들은 음악과 패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완벽함을 쫓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얼굴과 영혼 깊숙이 새겨진 흉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움의 대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잊을 수 없는 7가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1980년대 미키 루크는 할리우드의 황금빛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외모, 반항적인 매력,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재능으로 그는 스크린 아이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력의 정점에서 루크는 프로복싱을 추구하기 위해 영화 세트를 떠났습니다. 모든 펀치, 모든 부러진 뼈는 한때 잘생겼던 그의 얼굴에 새로운 손상을 새겼습니다. 그가 연기로 돌아가려 했을 때 재건 수술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를 되돌리려던 시도는 결국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뻣뻣해지고 부어오르고 기형적으로 변하여 수백만 명이 한때 흠모했던 매력적인 모습을 지워버렸습니다. 루크 자신도 쓰라리게 인정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내 얼굴을 망쳐놓았어요. 하지만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영화 더 레슬러에서 은퇴한 격투기 선수로서의 그의 영인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흉터는 진짜였고 고통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미키 루크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명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용기, 부서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섬뜩한 상기시켜줍니다. 수십 년 동안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단순한 팝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완벽함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산업에 의해 통제되고 소비되는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분석되었고 모든 결점은 확대되었습니다. 엄격한 성년 후견 아래 몇 년을 보낸 후 브리트니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것까지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작았습니다. 입술 필러, 보톡스, 몇 가지 미용 시술. 극단적인 것도 특이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트니에게 이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행동이었습니다. 1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각 주사는 단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언론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붕괴를 먹이로 삼았던 언론은 이제 그녀의 얼굴 변화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젊은 시절의 모습과 비교하며 달라진 외모를 비웃고 모든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트니는 더 이상 그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작은 미용 변화조차 가장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아름다움은 결코 중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할 권리를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뉴욕 상류 사회의 화려한 세계에서 조슬린 와일드 슈타인은 한때 예술의 신부로 알려졌습니다. 억만장자 알렉 와일드 슈타인과 결혼하여 그녀는 다이아몬드 저택 그리고 귀중한 예술 작품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럭셔리의 표면 아래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체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세운 세상의 기반이었던 사랑과 관심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성형 수술 여정은 간단한 리프트와 보정을 시작으로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술은 이전 시술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것을 고쳐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외과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조슬린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팽팽하게 당겨지고 이목구비는 왜곡되어 결국 타블로이드지는 그녀에게 잔인한 별명인 캐수먼을 붙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무너졌고 그녀의 정서적, 재정적 안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후 수백만 달러를 수술에 쓴 후 조슬린은 파산했습니다. 젊음을 보존하기 위한 시도는 그녀를 고립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다시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로서 말입니다. 조슬린 와일드슈타인의 얼굴은 말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름다움이 집착이 될 때 그것은 피부만을 재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재형성합니다. 1980년대 피트 번스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프런트맨으로서 그의 화려한 스타일과 잊을 수 없는 히트곡 You Spin Me Round는 그를 팝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양성적이며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음악과 화려함 뒤에는 피트의 변신에 대한 집착이 평생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상 후 코 수술이라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발걸음은 그가 끌 수 없는 불을 지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필러, 임플란트, 리프트, 완전한 안면 재건 등 300번 이상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각 수술은 이전 수술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각 수술은 그가 마음속에 그렸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피트는 끊임없는 감염, 실패한 결과, 그리고 멈추지 않는 육체적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또 다른 수술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트에게 멈추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때 말했듯이 그의 원래 몸으로 사는 것은 느린 죽음과 같았습니다. 2016년 57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그의 유산은 단지 음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긴 섬뜩한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표현은 어디에서 끝나고 집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피트 번스는 자신을 살아있는 예술로 빚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도 보여주었습니다. 카다시안 자매가 등장하기 전 제니스 디킨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슈퍼모델이라고 칭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녀는 단순히 잡지 표지에 실린 것을 넘어 표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워킹, 인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거침없는 태도는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니스는 패션계의 모든 여성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동일한 압력, 즉 영원히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미용 시술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면거 상술, 필러, 임플란트. 그녀는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방패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그녀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 대칭이나 피부의 부드러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노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용시술 약속은 화학요법 세션으로 대체되었고 제니스는 처음으로 아름다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때 런웨이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맹렬함으로 싸웠습니다. 60대 텔레비전에 다시 출연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외모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살아남았고 여전히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니스 디킨슨의 이야기는 몸이 진정으로 전장이 될 때 아름다움의 정의가 영원히 바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흉터는 그녀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녀의 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미켈라 로마니니는 이탈리아 우아함의 전형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녀는 유럽 상류 사회의 화려함을 구현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세련되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자석 같았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조용한 욕망이 훨씬 더 어두운 곳으로 치달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입술에 작고 미묘하며 눈에 띄지 않는 콜라겐 주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지 관리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곧 그녀의 입술은 더 커지고 얼굴은 더 왜곡되어 한때 세련됨으로 칭송받던 여성은 미디어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타블로이드지는 가차 없었습니다. 한때 스타일로 존경받았던 미켈라는 이제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며 기괴한 캐리커처와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거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고 거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형된 얼굴이 그녀의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날 미켈라 로마니니는 조용한 경고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잘못된 입술 필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잃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단 하나의 집착이 한때 당신을 독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캐럴 브라이언은 명성이나 영원한 젊음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47세에 그녀는 단지 몇몇 주름을 완화하고 신선하고 자연스러움을 느끼며 노화에 대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일상적인 미용 시술이 그녀의 시력과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얼굴 사용이 금지된 액체 실리콘이 포함된 피부 필러를 주입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녀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딱딱해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숨었고 딸만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복구를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더 큰 절망이 찾아왔고 쌓여가는 고통은 그녀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2013년 복잡한 두개 안면 수술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었지만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쪽 눈에 영구 실명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재건 수술로 그녀의 외모 일부는 회복되었지만 한때 느꼈던 순수함과 안정감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캐럴은 물러서기보다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경고의 의미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날 것 그대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미용 시술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같은 악몽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식 촉구입니다. 명성과 아름다움은 갑옷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7명의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미키 루크의 얼굴은 복싱으로 부서졌고 수술로 더 망가졌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작은 미용 선택에서 자유를 찾았지만
끊임없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조슬린 와일드 슈타인의 부는 시술을 살 수 있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었습니다. 피트 번스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캔버스로 만들었지만 집착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제니스 디킨스는 진정한 싸움은 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으로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미켈라 로마니니는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덱에 대한 조용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럴 브라이언의 가슴 아픈 시련은 가장 작은 시술조차 삶을 바꿀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허영심에 대한 단순한 교훈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정체성, 통제, 그리고 자기 표현과 자기 파괴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쫓을 때 진정으로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거울이 우리를 비추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교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완벽함은 환상이지만 진정성은 지속됩니다. 흉터, 주름, 결점, 그것들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름다움이 사라질지라도 품위와 용기는 깨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